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올 초 출범한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이 삐걱대고 있습니다. 수장이 바뀐 경남도와 울산시의 의지에 따라 신중론 혹은 재검토 주장이 나오면서부터인데요. 최근에는 울산이 신라문화권인 경주와 포항 두 도시와의 동맹을 더 강화하는 해오름 동맹을 추진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도민의 이해를 도울 전문가의 분석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 박사 안소동 시사평론가,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부울경 특별연합이 자초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네, 이제 자초는 배가 이제 항해를 하다가 수초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자초라고 하는데 뭐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출범한 지 5개월이 됐는데 네. 지금 기구나 인사, 조직 뭐 어떠한 면에서도 진전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올스톱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난 4월달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절차는 내년 1월에 이제 정식적으로 특별연합이 사무가 이제 개시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또 지난 7월에도 이 비공개로 이 민선 8기죠. 그러니까 부울경 이제 시도지사들이 물론 이제 앞 정권하고 뒤에 정권이 이제 바뀌었죠. 이제 국민의힘 정부 소속으로 단체장이 됐는데 이분들도 모여서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그 회의가 그냥 유야무야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세 분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은 모두에게 이익이다. 그래서 재협의를 하면 좋겠다. 네네. 적극적인 자세고 울산의 이제 김두겸 시장, 경남의 박한수 지사는 반대 입장인데 김두겸 시장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울산에 실익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큰 해오름 동맹을 우리는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박한수 지사는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 그리고 실제 권한이 없다. 네. 그죠? 그래서 특별법 같은 이런 강력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구비가 안 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뭐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고 또 경남, 부산, 울산 그 양시 세 개 시도의 그 특별한 그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말씀처럼 박완수 도지사는 서부 경남 소외를 좀 더 살펴보고 실익을 따져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반대를 좀 완강히 하는 입장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앞서 우리 안소동 평론가께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나오셨을 때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예, 정책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가는 방향의 차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박한수 도정의 신중론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 330만 경남 도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권자로서 박한수 지사의 신중론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박한수 도정은요, 지금 반대라는 말씀하신 부울경 이제 초광역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입장으로, 경남 도정이 경남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 명칭만 보시더라도 초광역 협력 실효성 확보 방안이거든요. 즉, 이제 기존의 방침이나 이제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지, 네. 전체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다만 현행 법령상 이제 부울경 이제 특별연합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 각 지자체에 원래 가지고 있는 18개 사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이관받은 3개 사무가 있는데요. 여기서 본질적으로 한계가 무엇이냐? 재정, 즉 돈이죠. 돈이 문제가 되거든요. 기본적,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은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이 3개 시도의 협의 없이 어떠한 정책과 집행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한수 이제 도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이제 김경수 이제 불경 메가시티 같은 거는 그 김경수 전 도지사가 입안하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때는 먼저 선출범 후 이제 법률 근거라든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입장이었다면 박완수 도정 같은 경우는 박완수 지사 자체가 행정 전문가예요. 그냥 꼼꼼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넘어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관련 법령 지원을 하는 관련 법령을 제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그 광역특별위원회에 참여할지를 고려하겠다. 약간 이렇게 신중한 모습일 뿐입니다. 어쨌든 신중론으로 보는 것이 더 네. 맞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울산이 최근 다른 도시와 함께 메가시티 닮은 꼴의 연합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해오름 동맹인데 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해오름 동맹은 2016년도에 경주, 포항, 울산 고속도로가 이제 각 세 개 시도를 연결한 도로가 개통이 됐는데 그 개통을 계기로 해서 200만 도시의 우리도 메가시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의기투합이 됐는데 이게 해오름이란 말은 이제 그쪽에는 동해안 지역에 일출이 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도시라 해서 해오름 동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해 남부는 거점 도시로 이제 역사, 지리, 신라 문화권 이런 공통된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생태가 서로 보완적입니다. 그러니까 네. 경주, 포항에는 소재 산업, 그 다음에 경주에는 부품 이게 연관이 돼서 나중에 최종 완제품은 울산에서 생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산업 생태계가 특이한 산업 생태가 있고 또 서로가 이제 지역적으로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울산에서는 전략을 네. 해오름 동맹 가까이 있는 실익이 있는 해오름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좀 그 이 불경연합은 울산에서 봤을 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가 작기 때문에 이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인구도 보면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경남, 부산에 비해서 약 3분의 1 수준이고 도시 네.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울산은 아마 그 해오름 동맹 쪽으로 좀 강한 그 추진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따져보니까 부산 경남이랑 같이 하는 것보다 이쪽에 좀 네, 같이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주도권을 네. 더 쥘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울산이 빠지고 부산 경남만 특별 연합을 꾸리게 되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이제 될까요? 앞서 우리 이재한 부대변인도 설명을 했지만은 뭐 지금 경남도는 굉장히 신중한 자세, 뭐 제가 볼 때는 신중한 자세를 넘어서 거의 그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그 폐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네. 근데 폐기 수순을 가기 전에 아마 박완수 지사는 전략적으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보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관주도로 이게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앞 정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행정은 뭐 정치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실효성, 그다음에 제도적인 보완 장치,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세 가지가 보완이 안 된다면은 차라리 이것을 그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폐기를 할 때는 우리 도의회에서 그 협의를 거치면은 이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도민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은 이 중앙정부하고 불경 특별연합 출범할 당시에 35조 원을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사실 또 그리고 그 예산안이 잡혀 있는 거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이미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만 하나 씌운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이번 선거 전까지만 해도 부울경 특별연합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위한 큰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였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도민들은 좀 무척이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메가시티에 대한 개념부터 좀 재정립을 해야 된다 봅니다.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메가시티로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구역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이 최대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능적 측면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도시의 기능을 상호 보완해요. 즉 다른 요소들을 융합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해내는 것인가가 이제 핵심 목표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대선을 불과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가시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민주당의 세력이 약해지자 그 추진 동력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였거든요. 근데 김영춘 전 장관이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난 뒤에 민주당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비판만 할 뿐이지. 그럼 민주당이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였고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 도민 앞에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 그런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어떠한 사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졸속 행정 자체가 이번 결과의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평론가께서는 앞으로 좀 폐기 수순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법이 좀 만들어졌지만 내년 초에 제대로 좀 작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하나의 특별연합이 이 지방자치법에 이제 특별연합을 우리나라의 전국 최초의 특별연합체인데 이게 작동이 되려면은 첫째는 양 시도 간에 9명씩 규약 안에 보면은 9명씩 도의원을 추천을 해서 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집행부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집행부는 3개 시도지사가 임기를 이제 3분의 1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무기구, 그 다음에 사무기구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사무인력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의결을 할 수 있는 의회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형식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기구,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조차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에서는 이미 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죠. 근데 박완수 지사가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네네. 그 용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불합리하고 좀 이 제도가 미비한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어떤 실익이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탈출 수순을 간다면은 탈출구 전략이 무엇인가 아마 여기에 방점을 두고 발전연구원의 용역을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지역 발전을 볼 때 분명히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과 이론은 맞는데 사실은 이게 1980년도부터 이게 하나의 이론이 나왔고 이게 그때는 이제 도시국가로 하나의 지역이 이제 각 개별 도시가 하나의 국가 단위로 이렇게 보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국가라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국가 대 국가가 교류를 하고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지자체 간에 이제 서로 해외에 있는 도시 간에 바로 경쟁을 하는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들 메가시티, 메가리전 뭐 이런 이제 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영국의 맨체스터라든지 그다음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일본의 이제 간사이 광역연합 이런 세 개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공 모델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본 사례를 좀 들면은 간사이 연합은 한 10년간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범 당시보다도 오히려 지자체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열린 운영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간들의 참여를 보장을 하고 그분들의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사연합은 관광, 안전, 문화 이런 실용적인 부분에 집중을 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떤 인프라 건설이라든지 뭐 이런데 어떤 사업 중심으로 이 광역연합체를 구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것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는 원초부터 이 방향과 내용을 다시 좀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문제는 현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해서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좀 추진은 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국토 균형 발전은요, 오늘날 우리의 필수 과제이거든요.
이제 과거 정부들도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방자치 시대를 천명하면서 이제 대표 정책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 수도권 1극에 몰려있던 것을 국토 여러 곳곳으로 나누는 다극 체제는요, 그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표적인 해결책이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는요, 과거 정부가 이제 계획을 잡고 지자체에다 예산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잡고 이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색다른 방식을 준 거죠. 그만큼 지방정부에다가 많은 권한을 이양하겠다라는 걸 지금 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형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형태의 차이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과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과정도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고요. 그 일본 간사이 지방 같은 조금 전에 앞서 안소동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간사이 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강역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숙제가 뭐냐?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는 권한 이양을 해주겠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경남, 부산, 울산이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요. 단, 공동의 이익도 중요하지만요. 해당 지자체는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탈출구 전략으로 좀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탈출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같은 이제 그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중앙 정부에 이제 건의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그다음에 경남에 이제 어떤 시립과 그 주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 경상남도가 어떤 전략을 택할 것인가? 뭐 여기에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다 봅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권한 재정. 네. 이것을 확보하는 특별연합이 아니면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강력한 조치로 아예 이번 기회에 아예 특별법 같은 이런 강력한 법적인 제도 장치가 좀 마련을 해서 좀 추진해 나간다면은 우리가 좀 그 목표하는 여러 가지 뭐 소기의 성과들을 거둘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뭐 폐지가 되든 신중한 추진이 되든 무엇보다 도민들께 정말 소상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어떤 제언 주시겠습니까? 고대 로마의 무패 장군이라고 불리는 술라라는 그 군인 겸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술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정 독재자로 불릴 만큼 이기적이고 냉혹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협상을 하거나 상대와 싸울 때는요,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전투를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부하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메가시티와 관련해 경남도민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봅니다. 네. 갑자기 추진하겠다 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특히 여기에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면요, 그 혼란은 더욱 가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남도는요, 이번 그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도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과 설득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요, 오늘날의 트렌드인 수평적 리더십의 핵심은 상황의 공유와 결과의 공감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설득하는데 시간과 노력 아끼지 않아야 한다. 행정이 꼭 기억해야 할 말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떠들썩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광풍 예고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잠잠해진 지금 도민은 정치와 행정의 줄다리기에서 궁금증 혹은 실망감이 더해갈지 모릅니다. 설사 진행 상황이 없다 하더라도 그럴 이유를 도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정의 자세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연구했다는데요. 지난 2년은 실과 덕이 뭔지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지난 2년간 감각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에 대한 답을 하나